요즘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는 숙취 해소부터 집중력 향상, 피곤한 오후에 활력을 불어넣는 음료로 인식되어 그 인기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카페인 섭취는 불안감, 소화 문제 등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현대인들이 카페인 의존을 줄이기 위한 커피 대체 음료를 찾게 만드는 주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커피 대체 음료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녹차입니다. 녹차는 자연적으로 카페인이 적게 포함되어 있어 커피를 대신해 마시기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차는 담백한 맛과 은은한 향으로 인해 다양한 연령층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훌륭한 대안은 마카차입니다. 마카라는 페루산 뿌리채소로 에너지를 증진시키고 스태미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카차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몸을 기분 좋게 자극하는 작용을 하며 아침, 일찍이나 운동 전후에 마시기에 적합합니다. 커피보다 부드럽게 에너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카페인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허브차 종류도 커피의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모마일 차는 편안한 수면을 도와주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저녁 늦게 섭취하기에 이상적입니다. 루이보스 차 또한 카페인이 없으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페퍼민트 차나 레몬밤 차 등도 건강에 이롭고 다양한 향미를 제공해 개개인의 취향에 맞출 수 있는 폭넓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현대인은 건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며 식습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커피 대신 다양한 건강 음료를 찾아 경험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카페인의 양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음료 선택 하나가 하루의 컨디션과 기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식하면 한 잔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커피를 건너뛰고 새롭고 건강한 선택을 해보는 것은 이제 또 하나의 즐거운 도전이자 너그러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미영 씨는 50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갱년기를 실감하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예전보다 쉽게 피곤함을 느꼈고 밤에는 갑작스러운 열감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대화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가끔씩 예민해지는 감정 때문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잦은 마찰이 생겼다.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여러 정보를 읽어보고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끼게 해줄 방법을 궁리했다. 가장 많이 등장한 추천 방법은 꾸준한 운동이었다. 특히 갱년기 여성들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맞춤형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미영 씨는 헬스장을 찾기로 결정했다. 헬스장 등록 후 처음 몇 주 동안은 낯설고 어색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요가였다. 요가는 집중력을 높이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며 동시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매일 아침 요가 매트를 펴고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며 몸을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그녀는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요가뿐만 아니라 미영 씨는 매일 30분간의 유산소 운동도 병행했다. 그녀는 빨리 걷기나 자전거 타기를 선택했다. 이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빨리 걷기는 주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원에서 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 자연의 소리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기분이었다. 그 다음으로 그녀가 추가한 것은 근력 운동이었다. 갱년기 동안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근력 훈련은 필수적이었다. 처음에는 간단한 덤벨과 스트레칭 밴드를 사용하여 시작했다. 주 2에서 3회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면 신체의 균형 잡힌 발달과 더불어 관절과 뼈의 강화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다. 운동을 통해 몸이 점차 변하는 것을 느낀 미영 씨는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싶었다.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댄스 클래스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금세 음악에 몸을 맡기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사회적 활동도 늘어나며 정서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았다. 몇 개월이 지난 후 미영 씨는 자신의 건강에 있어 큰 변화를 실감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했으며 몸의 변화를 깨닫고 자존감도 향상되었다.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에게 전하며 그들 또한 건강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미영 씨는 운동이 단지 건강 유지의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갱년기라는 새로운 인생의 단계에서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변화시킨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아침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알람 소리가 반갑지 않고 이불 속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유혹이 강하게 들지만 아침 운동의 중요성을 안다면 일어나기가 좀 더 수월할지도 모른다. 아침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단련하는 것을 넘어 하루의 활력을 불어넣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침 운동의 첫 번째 이점은 신체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의 신체는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절약한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면 신체는 즉시 활동 모드로 전환되고 이는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운동을 하면 기초대사율이 증가하여 소비되는 칼로리가 많아져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아침 운동은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운동을 통해 우리 몸은 엔돌핀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는 자연적인 기분 좋음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아침에 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우울함이나 불안함을 덜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직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며 집중력이 필요한 일에서도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아침 운동의 또 다른 장점은 규칙적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운동을 미루거나 잊어버리기 쉽다. 하지만 아침 운동은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완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정해질 루틴을 따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굳건한 습관이 형성되고 이는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외에도 아침 운동은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운동을 하고 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조깅을 하면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그룹 운동 클래스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관계들이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끝으로 아침 운동은 우리가 일상에서 간과하기 쉬운 자연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이른 아침의 상쾌한 공기, 떠오르는 해, 노랫소리를 내는 새들 등은 우리에게 활력을 제공하고 자연 속에서의 평온함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자연과의 교감은 현대인들이 놓치기 쉬운 귀중한 경험이기도 하다. 이렇듯 아침 운동은 단순히 체력 단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 속에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중요성이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알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운동을 통한 건강한 삶의 시작을 경험해보자.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건강과 영양에 관심이 많은 한 청년 민수는 비타민이 몸에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궁금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아침 식사로 비타민 보충제를 챙겨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와의 대화 중 과연 이런 비타민들이 정말 필요한 걸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죠. 민수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인터넷에서 비타민의 종류와 각기 다른 비타민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비타민 A부터 K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었고 각각이 맡은 역할도 다양했습니다.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했고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며 면역력을 증진시켰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이었고 햇볕을 통해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를 알아갈수록 민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타민은 대체로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으며 과도한 보충제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A는 과다 섭취 시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비타민 C는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영양정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민수는 자신의 비타민 소비를 더 현명하게 관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보충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그리고 다양한 식단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타민을 섭취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신선한 과일 샐러드를 즐기고 점심에는 다양한 채소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먹기로 했습니다. 저녁에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간단한 고기 요리와 함께 뿌리 채소를 곁들였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타민 보충제를 챙겨 먹던 습관을 줄인 대신 더 건강하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비타민을 섭취함으로써 직접적인 변화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과 공유하며 정시적인 건강 체크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비타민은 몸에 필요하지만 자연적인 식사를 통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비율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만의 영양 균형을 맞춰가며 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